자신의 꿈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라. 자신의 꿈이든 목표든 일단 정하기만 하면 잠재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가까운 미래의 일이든 지금 당장 앞에 놓인 일이든 일단 목표를 잡았다면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지녀야 한다. 확신은 신념과 똑같은 말로 자신의 신념을 확실히 하여 확고부동하게 마음속 이미지로 새겨 절대로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철학자 주 프로아는 잠재의식의 믿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잠재의식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밤낮으로 일한다. 여러분이 희망이나 요구사항, 욕구, 꿈, 목표 등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면 이미 그 일을 성취한 자신 모습을 마음속에서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핵심은 그 마음속 상상이 막 가슴이 떨리고 설레서 첫사랑을 할 때의 느낌이다. 연애할 때의 감정이 느껴지냐는 것이다. 만약 그 상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좋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꿈의 이미지는 100% 아니 1000%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이 와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확신과 신념이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거울을 보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최면이나 암시를 건다. 잠재의식은 그 주인의식의 명령을 받아 곧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게 해준다. 커다란 꿈을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매일 아침 받기 때문에 성공자가 된 기분으로 등을 펴고 움직이고 기회에 민감하고 귀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게으르지 않고 행동하게 되니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룬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믿고 맡긴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이미 주문해둔 꿈을 적절한 때와 장소와 시간과 사람 순서로 보내준다. 잠재의식을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 없다면 찾아가서 그들 곁에만 있어보라. 에너지가 철철 흘러넘쳐 자신의 꿈을 이루는 방법을 저절로 찾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직접 가서 만나라.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책이나 예전에 녹음된 강연을 거듭 찾아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라. 그것이 잠재의식의 해답을 빨리 얻는 방법이다. 1분 명상. 꿈이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스터디 카드를 항상 주머니에 들고 다니자. 자신이 바라는 것의 간절함과 신념이 확실하다면 바라는 것들의 목록을 적은 카드를 한 장 만들어서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읽는다. 누군가는 명함 크기라고 이야기하고 종이면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A4 용지, 일기장, 포스트잇 등 아무런 용지여도 좋다고 한다. 하지만 두꺼운 용지의 카드 두께는 물질의 끌어당김의 힘을 강하게 만든다. 가벼우면 휴지처럼 버려지기 쉽다. 아예 바라는 것의 목록을 적은 꿈의 카드를 제작해서 여러 군데에 붙인다. 주머니와 자동차 계기판, 휴대폰, 컴퓨터, 욕실 거울, 냉장고, 싱크대, 불을 켜는 스위치, 현관문, 신발장, 회사의 사물함, 휴대폰 뒤에 투명한 공간, 가방, 다이어리, 침대, 천장, 자신이 확언하는 거울, 항상 인지할 수 있는 장소이면 어디든지 붙여둔다. 잠재의식은 자주 보지 않으면 다른 생각들과 사념들이 와서 간절히 바라는 목표를 방해할 때도 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들을 적어서 카드 크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외우기 위해서 항상 들고 다녔던 스터디 카드 크기가 가장 좋다. 지갑에 넣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읽고 수정하기도 편리하다. 명함 크기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상상할 때 구체적인 물질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단단한 용지의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것이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이때 바라는 것이 절실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꿈을 적은 카드 종이를 들고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잊어버리더라도 찾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꿈을 영영 저 먼 미래로 던져버린다. 또한 오늘은 이것을 원하지만 내일은 또 원하는 것이 바뀌면 카드에 적은 것이 소용이 없어진다.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은 활동할 준비를 한다. 하나의 뚜렷한 욕구가 다른 어떠한 사소한 욕구를 몰아내어 그것에만 집중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뚜렷한 욕구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타자의 욕구일 수 있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목표들을 적어내려 가자.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 정해졌다면 그 목표가 최대의 욕구임을 확신하고 신념이 가득하여 절대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때야말로 이제 스터디 카드에다 그 목표를 적을 순간이 왔다. 한 장의 카드 위에 소망을 써넣되 가능한 간단한 단어 10자 이내로 적는 것이 좋다. 잠재의식은 5세 아이도 알아들을 정도로 쉬운 언어로 인식한다. 가능한 한 간단하게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적는다. 기록한 것을 매일 쳐다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 목표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말하면 잠재의식의 힘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1분 명상. 항상 꿈의 스터디 카드를 주머니에 들고 다니자. 자신의 소중한 꿈을 비관론자에겐 비밀로 유지해라. 잠재의식은 인상이 바로 새겨지면 작동한다. 하지만 큰 포부를 가지고 항해하러 가는데 비관하는 사람이 배에 한 명이라도 타면 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성공자들은 이를 철저하게 막는다. 만약 비판하거나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애초에 배에 태우지 않는다. 마스터마인드의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공통의 목적을 위해 큰 힘을 합해서 언제든 할 수 있어 정신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하지만 비관론자들과 함께하면 배가 난파당할 수 있다. 목표를 세울 때에는 항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30년, 40년의 고된 세월을 겪은 후에 그 성공 비밀을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그전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완전히 신뢰할 스승이나 멘토 외에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만천하에 공개하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잠재의식에는 시기 질투의 에너지가 있다. 무의식이 이 에너지와 접속하면 꿈은 사라진다. 자신을 지지해줄 절대적인 긍정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자신의 목표를 발설하지 말라. 이것은 철칙이다. 목표를 이루고 나서 발설해도 좋다. 그 과정은 자신만의 성공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한다. 이것이 잠재의식의 제1법칙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목표를 발설하면 그 순간 이미 잠재의식은 전능자에게 의뢰하기를 멈춘다. 내부의 에너지가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한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마음의 작용은 아주 심오하고 광대하고 묘한 이치라서 알 수 없다. 발설을 들은 사람들이 그 꿈을 질투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질투와 비난, 불평, 반대 등 그 밖의 부정적인 말들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 목표에 붙여넣은 에너지를 없애버리는 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목표는 비밀에 붙이는 것이 좋다. 결과적으로 목표를 발설하면 목표의 성취를 지연시키거나 방해받을 수 있다. 목표를 비밀로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관론자에게 발설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그들이 계속 무의식 속에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후회할 것이다. 배가 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간다. 이정표를 세우고 목적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직 자신의 잠재의식과 대화하라.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목표를 이루고 그들을 놀래주고 그런 다음 조용히 침묵한 다음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라고 말했다. 큰 꿈을 이룰 사람들은 진중해야 한다. 침묵이 때로는 최고 잠재의식의 성공 도구일지도 모른다. 1분 명상. 아주 큰 꿈을 이룰 사람들은 목표를 반드시 비밀로 유지하라. 나는 운이 좋다라고 말하라. 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주문은 나는 운이 좋아 이다. 이 말은 부자들의 무의식 깊이 박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나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바로 운이 좋았습니다 이다. 이 말은 마법의 언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들은 이 말의 느낌을 잠재의식 깊이 24시간 테이프처럼 틀어놓는다. 의식하는 마음과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 무의식이 함께 힘을 합하여 운이 좋아지는 말을 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마법이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연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 진동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작동한다. 스위치를 누르면 라디오의 소리가 들리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적인데 말이다. 만약 이런 물품들을 2000년 전의 사람들이 본다면 반드시 마법처럼 생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2000년 후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모두 상대적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잠재의식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일본의 최고 부자인 사이토 히토리는 납세액이 사업소득으로만 수백억이 넘는다. 아직 하루에 1000번 개수기를 누르듯이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이렇게 외친다. 이것이 신비한 마법처럼 들리는가? 말의 힘이란 보이지 않는 전기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과 같다. 말의 파동은 제일 먼저 그 소리를 듣는 자신에게 파동을 내뿜는다. 잠재의식은 거대한 우주다. 모든 정보가 평행우주에 다 들어있다. 그중 자신에게 운이 좋다는 말을 들려주면 잠재의식은 모든 정보 중에서 운이 좋은 일을 배달한다. 잠재의식은 100톤의 배라도 선장이 키를 잡아서 움직이면 목적지까지 아주 잘 간다. 잠재의식의 목적지를 운이 좋게 행복하게 도착하는 여행이 되도록 항상 심층의식에 나는 운이 좋아 라고 말하라. 만약 선장이 의심하여 이 배를 내가 어떻게 움직이겠어? 라고 말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운이 아주 좋아 부자가 되는 길은 몰라도 된다. 일단은 말로 해보라.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마스시타 전기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신입사원 면접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했다. 메모씨,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모든 사원은 채용했다. 고노스케도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과도 좋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을 알기에 운이 좋은 사람들을 뽑았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심층의식, 즉 잠재의식에는 내 힘만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감사의 마음이 항상 있다. 그들이 과장이 될 무렵에는 마스시타의 황금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1분 명상. 온종일 나는 운이 좋아를 노랫말 후렴구를 만들어 불러보자. 자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잠재의식에 맡긴다고 말하라. 인간은 수많은 선택지를 고르면서 산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하고 선택한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지 모를 때가 많다. 그럴 때는 잠들기 직전에 고민하는 문제를 종이에 적고 이 모든 문제를 잠재의식에 넘긴다라고 말하고 잠든다. 아침에 잠재의식이 대답해 줄 것이다. 이 말에 덕을 본 사람들은 잠재의식 전문가인 조셉 머피 박사이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박사는 일본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런데 먼 곳까지 가는 결단이 옳은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잠재의식에 넘겼다. 이렇게 자기 전에 올바른 해답을 달라고 잠재의식에 기도했다.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한 지성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의 질서에 따라 무한한 지성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나타나면 그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자기 전에 이 간단한 기도 문구를 자장가처럼 반복해서 읊었다. 그러자 3년 뒤에 일어날 일이 꿈에서 생생하게 보였다. 박사의 오랜 친구가 꿈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뉴욕타임스의 머리 기사를 읽도록,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을 했다고 한다. 반드시 절대 가지 말아야 해.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제안을 거절해라, 친구야. 꿈에 나타난 신문의 머리 기사는 일본이 1941년 12월 7일에 미국 하와이주 오하우섬 펄하버에 정박해 있던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한 사건이다. 진주만 공습은 꿈속에서 친구가 조셉 머피 박사의 생명을 구해준 잠재의식의 암시였다. 1938년에는 그런 공습 계획이 없었는데도 잠재의식은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무한 지성에게 선택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맡기고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자신에게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 때가 많다. 종종 잠재의식의 답은 노랫말로 들리거나 특정 이미지와 친구, 조부모, 가족, 기타 등등이 보여준다. 조셉 머피 박사는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했다. 잠재의식은 무슨 일이든 가능하게 하므로 거기에 맡기고 지시를 따라보라.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기록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단서가 될 수 있다. 1분 명상. 잠이 들기 전에 이 모든 일을 잠재의식에 맡긴다라고 말해보자.